쿤달리니를 깨우는 그 원리, 과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와 인간의 창조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유대 까발라의 생명나무 그림 보여드렸죠. 우주 창조 과정하고 인간 창조 과정하고 똑같이 대응이 되거든요. 생명나무 창조 과정을 아까 4단계로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서도 두뇌의 정신에서부터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로 이렇게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화가 일어나는 거는 반대로 물질적인 존재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머리는 천상, 여기 골반, 하체는 이제 지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두 개를 이어주는 척추는 천상으로 가는 사다리, 천국의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목, 우주목, 솥대 이런 걸로 신화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성내에 있는 창조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쿤달리니,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는 드래곤, 용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힌두계는 샥티, 여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빈두라고도 얘기합니다. 인도에서는 빈두. 빈두가 이제 정액인데 이슬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창조의 핵,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에 있을 때는 영적인 물질인데, 이게 이제 성내 쪽으로 내려오면은 구체적으로 생명과 물질을 창조하는 그 성에너지로 되죠. 똑같은 에너지인데 다르게 표현된다고 보면 되죠.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이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오자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액인데, 요게 음식에서부터 소화해서 혈액, 살, 지방, 뼈, 골수, 정액으로 이렇게 액기스로 순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액기스죠. 요게 이제 창조의 원천이고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로 단전, 신장 사이의 명문 이런 데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골수에도 많죠. 골수, 이 정에너지가.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잠재되어 있는 곳은, 남자는 전립선 있는 부위예요. 전립선. 여자는 자궁경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쿤달리니가 폭발이 일어나는 원점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쿤달리니를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폭발시켜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에너지가 상당히 창조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건강의 원천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성을 많이 금합니다. 유명 운동선수들은 전부 한결같이 경기 전에 정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생활을 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하메드 알리가 당신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실력의 비결이 달리기와 샌드백 치기, 조깅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알지만 훈련 기간 중 여자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력의 파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동서양의 이제 그런 사상들을 표현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보면은 에너지가 변한 갓난아기의 정액은 한 방울의 내수로 뜨거운 전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영혼과 감각을 낳는다. 여기 원래 이제 내수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게 또 영혼과 감각을 낳는 원천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죠. 동양에서도 양생의 근본을 정액으로 다 보고 있고, 탄트라 경전에서도 보면은 정액이 수련의 근본 에너지다 이렇게 다 강조하고 있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열쇠는 다름 아닌 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의 배출을 억제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정액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상징하는 문화들이 많죠. 단전의 태아,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뱀, 성기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니 링가라고 그래가지고 성기에 결합된 상징물들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 성전에 가면은 이런 상징물이 있어요. 그리고 동화적으로 숲속에 잠자는 공주, 여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유럽의 연금술 저서 보면은 여기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팔을 불어서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깨우고 있죠. 그래서 이 잠재력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쿤달리니 상승이 일어나야 되죠. 용소승,
등용문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척추를 타고 천상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호르몬, 송가선의 그 잠재력을 깨우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녹아서 호르몬과 함께 단침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인맥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원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감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 깊어지면 서늘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들이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침을 많이 삼키면은 상당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 감노수를 만드는 방법들이 오브레인 차원에서 다 있어요. 쉽습니다. 씹는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문제죠. 복내 차원에서는 꼭꼭 씹어 먹으면 감노수 돼요. 음식 꼭꼭 씹어 먹으면 감노수 돼요. 쉽죠? 이 성수련할 때 남녀가 막 키스할 때 상당히 침이 달아지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감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수로 작용하게 되죠. 자, 이런 깨어나는 열망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에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죠. 탑, 마천루 이런 것들이 천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화 욕망을 표현하고 있죠. 이 왕관에 보면 보세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사슴뿔이 있죠. 신라 왕관인데 러시아 무덤에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있고 여기 사슴도 있잖아요. 사슴. 사슴들은 이 뿔이 양기를 상징하잖아요. 양기. 녹용이 그 약재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고 또 왕들이 이런 걸 썼다는 거는 이제 지상과 천상을 자기가 연결해주는 대리자로 역할한다 이러한 뜻도 있죠. 나무가 지상의 뿌리 받고 있지만 하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상징적 존재로 나무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상징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런 상징들인데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감싸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송가선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뒤에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송가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올라가서 뇌의 그 신성을 깨우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의사들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사협회 가면은 이 상징물을 그 단체에 상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사가 되려면 이런 잠재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죠. 이제 각성이 되면은 각성이 된 상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이런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백회가 열리는 표현. 정유육계라고 해서 불상에 보면 이렇게 융기된 형태가 있죠. 도깨비 뿔, 상투 이런 것도 백회가 열리는 차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열리면 좀 융기가 돼요. 이 두 정이. 그리고 오라가 밝아져서 후광이 상당히 강해지죠. 드래곤을 각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각성된 부모 밑에서 이게 자식이 나오면은 상당히 각성된 상태로 태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에 태어나는 애들 보면은 상당히 진화된 인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신동들 많죠. 그죠?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의식이 이제 발달될수록 태어날 때부터 각성이 돼서 태어나는 그 인구가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소리, 만트라, 고행, 그다음 특별한 어떤 약초, 마약, 이런 것도 잘 사용하면은 이제 쿤달리니를 각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용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식 개발, 호흡 수련, 행위, 동작, 운동, 이런 걸로도 상당히 잘 깨어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진동, 리듬 동작이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깨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섹서사이즈에 운동들을 전부 이렇게 춤 동작 비슷하게 전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성수련으로 쿤달리니를 체험하고 각성시키기가 가장 사실 쉽죠. 잘 활용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쿤달리니를 깨울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깨어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다양한 육체적인, 에너지적인, 그다음 의식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 수련을 통해서 심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쿤달리니 요가 성수행의 그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자, 육체적인 변화는 질병이 개선되는 거는 뭐 이거는 기초죠. 왜냐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깨어나서 척추로 중요한 몸의 부위로 이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에너지 센터나 에너지 중요한 통로와 함께 호르몬샘이라든가 뭐 장기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중요한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와 같은 건강체가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되죠. 수송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호르몬샘들이 활성화돼서 신의 음료로 변해가지고 체험이 됩니다. 넥타, 암브로시아, 감노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그 장생약을 먹기 때문에 회춘을 하게 되는 거죠. 회춘.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하다 보면은 10년 혹은 뭐 한 15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들도 가끔 와요. 보자마자 하는 얘기들이 선생님은 왜 늙지를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회원은 보니까 많이 늙었는데 나는 별로 변화가 없어. 이 장생물질을 제가 자주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궁극적인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죠. 이 마약 물질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두뇌 안에서. 제가 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각성에 의해서 의식이 자꾸 열려요. 에너지 통로가 열리면서 의식이 자꾸 열려요. 그러니까 통찰력, 자연과 우주의 이런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우주 진화 과정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런 원리들을 통찰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죠. 체험도 했고, 그리고 내면의 등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진짜 성공자가 됩니다. 내면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진짜 성공했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돈을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면의 왕국의 지배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외적으로 뭐 힘을 발휘하고 왕 행사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바뀝니다. 앞으로 푸틴, 김정은 보면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살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조류가. 내면의 왕국의 지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원성이 합일돼야 되거든요. 내 몸속에서 이 샥티 여신, 시바 남신, 땅과 하늘, 음과 양이 합일이 돼야 됩니다. 합이 일어나면은 샤트, 치트 안 한다라고 그래요. 존재, 의식, 환희, 요게 개화가 돼서 하나가 돼요. 실상을 보게 된다. 실상.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짜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체를 못 보고 있어요. 이런 설명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지만 가짜를 보고 있다니까. 가짜. 깨어나야 실상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의식도 순수의식, 주객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순수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마음 가운데에 진짜 즐거움,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재와 의식, 느낌, 환희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죠. 통합이 되면서 이제 자기의 진짜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의식의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생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쿤달리니가 이제 올라가면은 내 속에 이제 잠재력을 깨우는데 주로 이제 송가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송가선. 송가선이 솔방울을 닮았다고 그래서 송가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성의 자리, 잠재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래로부터 많이 생각되어 오고 있죠. 손에 앞에 이렇게 연결돼서 위치하고 있어요. 송가선이. 여기 이제 바티칸에 가도 솔방울 상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같이 찍었죠.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솔방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카두세우스 상징 있죠. 그리스 신 헤르메스의 카두세우스 상징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뱀이 이렇게 깨어나서 날아서 솔방울을 깨워서 왕관을 쓰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저게 이제 쿤달리니가 상승이 돼서 송가선이 활성화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구조를 옛날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또 호르누스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도형을 그린 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뇌의 변형계하고 뇌하수체, 그 다음에 송가선 요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호르누스의 눈이 이제 그 성공, 뭐 지배,
건강, 그걸 상징하는 상징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저런 상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뇌의 그 중심부를 딱 표현한 거예요.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지. 요게 우리가 이제 하는 빅드로 있죠? 성에너지 상승시키는 수련이 있어요. 빅드로 이 동작으로 여기 압력을 주죠, 압력. 에너지를 잠궈서 골반과 배에 압력을 줘가지고 압력을 척추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척추 속에 또 척수액이 있죠, 그죠? 뇌 척수액하고 압력이 올라가서 손해를 건드리고 이 뇌의 중심부에 압력을 줘서 잠재력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그 압력을 더 추가시키죠. 왜냐하면 이 손가서는 압력을 받으면 발광을 해요, 발광. 요걸 이제 압전 효과라고 그래요, 압전 효과. 또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효과를 압전 효과라고 그래요. 뼈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뼈가 자극을 받으면은 전기가 만들어져요. 손가선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 살펴봤더니만 방해석이라고 해서 미세한 그 금속이 발견됐어요, 방해석.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은 작용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이 되고 잠재력이 깨어나죠.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수면 호르몬이죠. 잘 때 우리가 꿈을 꾸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체 현상을 경험하죠. 근데 멜라토닌이 피놀린, 강력한 항산화 물질, 영성 물질의 전 단계 물질이죠. 그리고 DMT는 완전히 환각 물질이에요, 환각 물질. 멜라토닌이 물질 더 고차원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이런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도 하고 그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변환기 역할도 하는 게 이 송가선입니다. 그리고 송가선이 활성화되면은 이 앞에 있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그 센터죠. 호르몬선들도 활성화돼서 각종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돼서 그것이 침하고 섞여서 단침이 되면서 이제 감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생리적인 과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체험이 이제 중요한데요. 에너지 체험은 제가 이제 수행의 원리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수행의 동작들이라든가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하고 확신을 하고 수련하시면은 훨씬 수련이 잘 됩니다. 일단 그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많이 줘서 용천으로 지기를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헤엄 쪽에 아까 전에 쿤달리니가 자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쿤달리니가 폭파해서 척추로 올라가면서 생체 전기를 승합을 시키죠. 그래서 차크라가 열리고 에너지 센터가 보강이 돼서 뇌를 깨우고 전신을 에너지로 충만시키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헤엄의 진동이라든가 척추의 전기감이라든가 양미간 쪽으로 압박감이라든가 에너지 들어올 때는 압박감, 나갈 때는 압력감, 발출되는 압력감, 이런 느낌들로 에너지 체험이 돼요. 수련하시다 보면 이런 체험이 옵니다. 쿤달리니가 올라간 에너지가 감노수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밀도가 높아지고 약이 이제 많이 쌓이면 소약, 대약, 쿤달리니 쪽에서는 만이라고 하죠. 만이, 보주. 그런 형태로 이제 더 밀도가 높아지죠. 몸에 쉽게 말하면 천연 약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유 능력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장이 이렇게 강력해져서 몸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기능도 하고 또 쉽게 고차원의 에너지, 별들과 연결이 쉽게 돼서 에너지를 쉽게 충전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죠. 성에너지 변화는 뭐 당연히 일어나죠. 처음에 이제 말초적인 오르가즘에서 멀티오르가즘, 건강적인 오르가즘, 그 다음에 충전해서 신비 차원의 오르가즘, 충전되는 오르가즘. 궁극적으로 이제 뇌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정신을 깨우는 판매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오르가즘으로 성화가 일어나죠. 오르가즘도 다양한 차원이 있고 성에너지가 고차원의 정신에너지로 계속 성화가 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탄트라에서는 사희라고 해요. 사희. 네 가지 즐거움.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이게 몸에 대입을 했습니다. 초희, 성희, 극희, 생희. 공으로 얘기하자면 공, 극공, 대공, 일체공. 사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낙공불이, 낙공무별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공 상태는 궁극적인 즐거움의 상태하고 같다. 이거죠. 즐거움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탄트라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뭐 즐거움, 쾌락을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 즐거움과 공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쾌감의 수준이 말초적인 수준이라서 건강, 정신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수련이 돼야죠. 그래서 성적인 접촉, 자극이라도 내가 얼마나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신적 차원까지 열린 사람들은 성적인 자극을 해도 정신적인 그 체험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쉽게. 성행위, 성적인 느낌에서 끝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면은 에너지 승화가 안 일어나고 소모적인 자극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죠. 이렇게 에너지가 승화되는 과정은 말초 쾌감이 계속 몸 전체 쾌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계속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짧은 쾌감 차원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짧은 차원에 일어난 에너지를 계속 높은 지대로 승화시켜 나가는 수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전신에 충전될 때 오는 전신 오르가즘으로 일단 개발이 돼야죠. 전신이 수축, 팽창, 뭐 떨림 반응이 일어나면서 혹은 막 전기에 이렇게 휩싸이는 듯한 그런 전신의 느낌으로 오죠. 그럼 몸과 마음이 많이 열리죠. 몸과 마음이 많이 열리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변화가 오겠죠. 그죠? 잠잘 때와 같은 그런 무의 차원이 깊게 열리죠. 그래서 성행위 중에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면이 걸린 것 같은 이런 변화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죠? 몽한 의식, 몽롱해집니다. 술에 취한 듯이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실신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깨어나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체험하는 사람들. 몽한 의식에서 이런 체험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그 만화경, 판타지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막 무슨 장면을 본다든가 다른 차원의 뭐 이런 세계를 경험한다든가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SF 영화처럼 진짜 판타지 체험들이 다양하게 체험이 됩니다. 직관력, 예지력 이런 능력들도 이제 많이 발달이 되죠.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아경지까지 가야죠. 무의식조차도 사라져야죠. 그죠? 완전히 우주와 하나 되는 차원이죠. 공과 신으로 합일되는 차원이죠.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무중력. 중력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구름을 뭐 날아가는 듯 하다. 혹은 하늘을 유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안 느껴져. 정신적으로는 공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자각은 있어요.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뭐 아까 전에 무의식 속에서 이게 꿈꾸듯이 그냥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자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무아경지의 체험이 삼매 체험이고 궁극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 수련의 장에서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에서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죠. 분별심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일상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고 환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일상소행으로 확장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죠. 느낄 때만 잠깐 좋았다가 삶 속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번뇌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환정법에 의해서 에너지 오르가즘, 삼매 오르가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수행을 통해 달인이 된 부인이 바즈롤리 무드라로 남자의 정액을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유지한다면 그 여자는 요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여자도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지. 바즈롤리 무드라가 뭔가 하면요. 빅드로예요, 빅드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졸리 무드라. 여자는 사졸리 무드라라고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골반 쪼이면서 에너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빅드로 에너지 순환 호흡을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음방울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변형기 증상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슬로우 섹스를 하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무사정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수련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에너지가 변하고 방법이 변해버리니까 남자의 습관이 변하고 에너지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비사정을 해버려. 자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수행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 기술 내놓은 체험담이 있어요.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바락이라는 닉네임으로 한 3년 전부터 쫙 체험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섹스리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제 책, 그 다음에 동영상, 유료 강좌 이런 것을 보면서 수련을 꾸준히 해서 제가 얘기하는 그 단계별로 계속 체험하면서 궁극적인 삼매 체험까지 요즘에는 아주 쉽게 체험하는 상태가 됐어요. 변해 오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글인데, 이분은 이제 이미 섹스에서 삼매 오르가즘을 체험했었어요. 몸의 완전한 이완으로 몸은 사라진다. 에고 의식이 사라지고 순수 의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시공간이 없고 절대 고요와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섹스로 이제 삼매 체험을 했는데, 섹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명상을 해봤다는 거지. 명상을 해봤는데, 명상을 통해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 느낌이 몸과 성내 차원까지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질과 성기관이 수축과 이완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성수련으로 여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 정신수련으로 쉽게 몸과 성적 느낌까지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수련을 안 한 사람이면은 명상수련만 하면은 고요하고 그냥 평온한 정신적 체험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 물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이 정신수련이 성에너지까지 변화되는 차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성수행으로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명상을 해도 성적인 회로까지 열리는 경지까지 이렇게 체험을 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궁오론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슬로우 앤 소프트를 명심하라. 섹스에 몰입하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라.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체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신임을 알면 평상심이 도라는 이치도 깨닫는다. 이예명 박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성선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나는 또 한 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이 없지만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